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최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양 지역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보다 25.3포인트 하락한 61.2로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1분기 체감 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 전체 경제 흐름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체도 45%에 달했습니다. 광양상인은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환율 변동 등의 요인은 여전히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 친화형 축산을 집중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환경 친화형 축산 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44개 사업에 국비 446억 원을 포함한 2,700억여 원을 들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모두 42개 사업에 2,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전국 1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쌀 중심의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작물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쌀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6가지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농업 직불금의 80%가 쌀에 편중된 기존 제도를 개선해 쌀 과잉 생산과 작물 간 소득 불균형을 막자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신년사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농정률 틀도 과감히 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하지만 정작 농업 현장에서는 계약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을 변동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금이 폐지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제도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쌀 가격 지지에 대한 기능을 시장에 맡겨버린 건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 제도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더 계약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 휴경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는 프레임만 씌워놨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민들은 최대 5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실제 확보된 예산은 2조 4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까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후보군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현역 민평당 황주홍 의원이 3선 도전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출마 입지자 4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수정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깨끗하고 맑은 정치로 전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앙 정치를 접고 지역행을 결심한 데 대해 여성들이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여성이 해야 될 일이 많고 저출산, 고령화, 또 균형 발전에 대해서 엄청난 제 가슴이 뛰게 하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19대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부터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김승남이 그 적임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진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가장 적합한 인물은 예산 전문가인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고향의 발전과 경제 부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수소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센터밖에 없는데 기업들을 유치해서 특히 이제 제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산업체도 더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화진 바른미래당 고흥보성 장흥 강진지역 위원장은 자신이 지역 통합과 새정치 실현을 내걸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와 궤를 맞춰 지역에서부터 협치 정치, 중도 정치로 새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협치 정치를 위해서는 아무리 봐도 좌도 우도 아닌 중도 정치, 안철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평당 황종 의원은 총선 출마 일성으로 싸우지 않는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싸움터로 전락한 국회와 한국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300만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까지 농업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이번 총선에서 출마 의지를 밝혀왔던 박병종 전 군수는 민주당 예비후보 적격심사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겨지면서 현재 불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의 유권자들은 어떤 걸 바라고 있을까요? 고령층이 많고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고흥의 군민들은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예전과 달리 관광객이 대폭 줄었다는 고흥의 녹동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무리 불경기라지만 먹고 살기가 영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시장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마음은 그래요. 여기서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랍니다. 국회의원님한테. 항구에서 만난 어민은 금어기 정책을 확대한 이후 고기잡이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이처럼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등어리를 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항상 서민들 옆에 서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배려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시험 비행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묵묵부답인 현 정치권의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다음 출마자의 속 시원한 행보를 기대했고 그곳에 와서 늘 경비 듣다 안 듣다 하면은 시끄럽고 안 좋을 건 아니라고. 읍내 외곽에 살고 있는 주민은 학교와 병원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흥에서 살기를 굉장히 꺼려를 해요. 병원도 있고 이제 학교도 갈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부모들은 저희 선후배들이 다 순천에서 출퇴근을 해요. 여수고흥 간 16년도구 개통과 파령 남열 명품 바닷길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흥 남열리.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는 속사정을 토로하며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정책을 만드는 일꾼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만들어 주니까. 사업자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육교가 개통이 된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실패성이 요만한 없잖아 것도 지금. 타당성 있나 없나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설명회도 한번 딱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게 해가지고 빠르게 좀 추진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10년이 지금 넘었어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당이 영입한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의 광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 교수를 포함해 광주 동남을과 북구갑 선거구에서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8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순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과 맞물려 소 교수의 출마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강화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전국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품종과 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생산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조사 품종을 기존 51개에서 가리비 등을 추가한 54개로 확대했고 또 73개 검사 항목도 동물용 의약품과 금지약품 등을 추가해 87개 항목으로 늘려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290여 건을 조사해 7건의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출하 중단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광양시의 대표 특산품인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조만간 판매에 들어갑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이번 달 20일부터 2달 동안 채취돼 정제와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가 시작됩니다. 현재 광양시 관내에는 360여 농가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으며 지난해 33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목포시 하당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도로를 건너던 여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은 멈출 줄 모르고 보행자들은 좌우를 살피며 아슬아슬 길을 건넙니다. 약간 차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걷다 보면은 차가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급정거에서 멈추는 경우도 많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일단 정지 등 의무는 없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보행자의 책임이 다소 높아지지만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이제 어두운 그 옷을 입고 다니면은 안 보여요. 예.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면은. 목포시의 또 다른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에도 보행자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가운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62.7%에 달합니다. 교통 흐름과 예산 문제 등으로 횡단보도마다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일부 지자체는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설치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서 지금 투항등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22건, 2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민단체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과 신설을 위해 나섰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석유화학 소재공학과와 스마트 수산자원관리학과,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 등 90명 정원 규모의 1개 학부, 2개 학과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과 신설은 교육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교육부는 지역사업 연계 방향과 활용 계획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순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순천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순천시는 설을 전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발행하는 순천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여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사랑 상품권은 관내 농협과 축협 등 48개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순천 지역 가맹점 6천여 개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세금 절감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1일까지 위텍스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방문해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며 특히 신청 뒤 납부가 안 될 경우에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먼지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노원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75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3배나 높고요. 음성 54, 대구도 4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인데요. 낮 동안 먼지가 약간 흩어진다 하더라도 일평균 나쁨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기질이 더 악화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온종일 희뿌연 하늘이 예상되고요. 일요일 낮이 되어서야 서쪽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